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오히려 이건 아이들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거나 크게 분노하는 극단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팬데믹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방법,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곳이 바로 학교 유치원이죠. 다수의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 있고 서로 접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이자 당연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딘가 모르게 우리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그 달라진 모습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볼까요? 식습관의 변화, 야뇨증, 악몽 같은 수면장애, 분리불안, 혹은 지나친 의존활동, 눈에 띄게 증가한 짜증이나 공격성. 자,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개만 있어도 벌써 우리 아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를 팬데믹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대상은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동시에 팬데믹보다 더 중요한 환경 역시 부모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아이를 부모로 바꿔주시면 팬데믹 위기 상황을 훨씬 더 정확히 보실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아닌 나로 문제를 바꿨다면 이제 문제를 좀 더 직시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릇된 신념을 나도 가지지 않아야 되고 내 아이에게도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책임감 있고 아이를 많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시죠.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안심을 시키시는데 이건 아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크게 분노하는 극단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은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떤 기업의 전 CEO께서도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나만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걸 가장 후회하신대요. 아닙니다. 다 독립적인 인격체죠. 자, 그러니 우리의 가정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역경과 고난이라는 걸 아이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즉, 아이의 자기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팬데믹 상황의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이라서 잘 모를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아이들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시 현상도 아이들이 가장 적게 느낀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경험을 지금 보는 새로운 것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바로 착시 현상입니다. 순진하고 백지장 같은 아이들이 불필요한 경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끼워 맞추질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똑똑하다라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고 발달심리학자 앨리슨 고프닉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죠. 모든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영리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한 것보다. 어른들이 아이들은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로부터 혹은 다른 것으로부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취약하다. 자, 이 취약하다는 말은 그런데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더 예민하고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막으려 하고 그 다음에 그저 보호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걸 아이들도 같이 느끼고 있죠. 하지만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상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없어, 몰라도 돼, 아니 일어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대화 방법은 어떨까요? 나는 이 정도가 되니까 심장이 좀 떨린다 야. 너는 어떠니 영희야? 라고 하면 영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잠도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심장이 떨리는 아빠와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영희 사이에 어떤 중간 지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심리적으로 한배 탄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두 사람 모두 힘을 합쳐서 조금 더 잘 잘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라는 상의가 가능하겠죠. 나보다 더 많이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아이한테 나는 이 정도를 느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내 부모님과 나 모두 같은 운명 공동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뜻밖의 해결책들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집안에서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 스트레스를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정말 아이가 많이 답답해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답답하다 무슨 뜻일까요? 네, 에너지를 발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좀 운동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요, 이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어른스럽게만 생각을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레저나 스포츠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줄 기회를 오히려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운동 중에 최고는 모든 종류의 장난입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한번 장난이라고 쳐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헛짓거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반지름 태우기, 꿀밤 때리기, 술래잡기, 차를 가지고 놀기. 자, 장난의 종류 엄청 많죠. 왜 이런 모든 종류의 장난을 우리는 계속해서 치고 있을까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도마뱀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고등동물로 갈수록, 영장류로 갈수록 장난은 많아지고요.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장난입니다. 그리고 그 장난을 통해서 나의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장난을 치면서 아이들은 뭐 할까요? 까르르 하고 웃죠. 까르르 하고 웃을 때 인간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이들이 답답해 한다고요? 그러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치지 마. 왜 그 장난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장난치지 마의 대상이 됐던 헛짓거리는 수십, 수백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아파트에 사신다면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만 빼놓고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운동 중에 최고는 장난입니다. 첫째, 아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른들은 그렇게 슈퍼맨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평상시보다 아이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셋째, 집안에서 아이가 장난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있는 사실을 잘 공유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아이들의 답답함을 아이들이 자주 하는 장난을 같이 해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팬데믹 위기 상황을 보다 잘 헤쳐나갔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제 딸을 볼 때마다 제가 있는 대학의 캠퍼스에 있는 다람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웃어? 24시간 다람쥐들은 무엇을 하고 있죠? 다람쥐가 왜 웃겨? 야, 채원아, 경품으로 받은 그 티셔츠 제발 일주일만 입자. 다람쥐가 아니라 좀비지, 좀비. 킹덤에 나오는 그 좀비들이에요, 좀비. 그래. 킹덤 진짜. 우리 딸 많이 나오더라고요, 킹덤.